정혜민은 지방은행 창구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나왔다. 35년간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던 그에게 오늘은 특별했다. 더 이상 알람 시계에 맞춰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아침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혜민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유럽 배낭여행,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설 쓰기,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까지. 62세,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선영이 냉담한 표정으로 맞았다. 벌써 왔네. 점심은 알아서 먹어.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선영의 일상에 혜민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미 오전 운동, 오후 독서 모임, 저녁 드라마 시청이라는 자신만의 리듬을 완성해 놓고 있었다. 혜민은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했다. 설거지를 하려 하면 그릇 깨트릴까봐 무섭다는 말을 들었고, 청소를 도우려 하면 자리만 비켜달라는 핀잔을 받았다. 저녁 식탁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해도 선영은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여보, 내일부터 뭐 좀 같이 할까? 등산이라도? 혜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할 일 많아. 당신이나 혼자 다녀와. 선영의 대답은 칼날처럼 차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혜민은 생각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꿈꿔왔던 황금 같은 노후는 어디로 간 것일까? 옆에서 들려오는 선영의 고른 숨소리가 유독 멀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퇴직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경제적 현실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혜민은 거실 탁자에 통장과 계산기를 펼쳐놓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당분간은 큰 걱정이 없어 보였지만 선영의 생각은 달랐다. 여보, 우리 준호 결혼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 커피잔을 들고 앉으며 운을 뗐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른 줄 알아? 전세금도 억 단위야. 혜민은 펜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직 결혼 얘기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리고 준호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스스로 해결해야지. 어머, 이 남자가 정말.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생 모은 돈을 언제 쓰려고 그래? 자식한테 안 써주면 언제 써? 나도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써보고 싶다고.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고 싶은 일이 뭐? 여행? 사진? 그런 취미생활이 아들 주택자금보다 중요해. 왜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돈 이야기로 끝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떤 주제로 시작하든 결국은 경제관의 차이로 귀결됐다. 혜민은 자신의 꿈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고 선영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답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명절이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신랑이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아들 장가 보내는 일보다 자기 여행이 우선이래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민에게 쏠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다. 혜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민은 말했다. 친척들 앞에서 왜 그랬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부끄러우면 행동을 고치든지. 혜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낯설 수 있을까? 존경과 이해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체면마저 지켜주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앞으로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추석 이후 집안의 냉기는 더욱 짙어졌다. 혜민과 선영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아침에는 선영이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혜민이 늦게 들어오는 식으로 만날 시간을 최소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다. 어디 가는 거야? 혜민이 물었다. 교사 모임에서 유럽 연수 간다고 했잖아. 2주 동안.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다. 집안일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마지막 한마디가 혜민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선영이 떠나고 나자 집은 고요해졌다. 처음 며칠은 답답했지만 점차 이 정적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혜민은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혜민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35년간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다 준 것, 아이들, 학비와 용돈을 대준 것, 선영의 작은 요구까지 들어준 것들이 모두 당연한 일이었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포기하고 집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밤들. 자신이 입고 싶은 옷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했던 선택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꿈을 말하자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혜민은 결심을 굳혔다. 온라인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혼 관련 상담받고 싶은데요. 예,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혜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재산분할, 위자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혜민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62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였다. 선영이 유럽에서 돌아오기 전 혜민은 조용히 집을 나왔다. 미리 구해둔 원룸은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신기했다. 30년 넘게 써왔던 큰 침대 대신 작은 싱글베드, 넓은 거실 대신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다. 첫 번째 시련은 요리였다. 평생 선영이 차려준 밥상에만 익숙했던 혜민에게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첫날 태운 계란 후라이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볶음밥을 배우고 동네 할머니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아저씨, 처음 혼자 사세요? 슈퍼마켓에서 1인용 반찬을 사는 혜민을 본 사장이 물었다. 네, 이제 막 시작했어요. 힘들죠? 근데 익숙해지면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타인의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혜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나자 혜민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떨렸지만 다른 수강생들도 모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정혜민입니다.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혜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경제적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혼 소송 비용과 새로운 주거비로 생활이 빠듯해졌다. 혜민은 새벽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새벽 5시 거리를 걸으며 맞는 신선한 공기가 오히려 활력을 줬다. 아침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동이틀 무렵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혜민은 혼잣말했다. 회사 다닐 때는 차 안에서만 스쳐 지나갔던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다. 주말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카메라를 꺼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출사를 나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다시 발견했다. 혜민 씨, 사진 실력이 늘었네요. 동호회 회장이 혜민이 찍은 일출 사진을 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 일을 해서 일출을 자주 봐요. 새벽 일을 하세요? 멋지네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사진도 잘 찍어요. 그날 밤 혜미는 작은 원룸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비록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혼자 끼니를 챙기는 것도 여전히 서툴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의 꿈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시간도 선택도 모든 것이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다.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다. 혜민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 알람과 함께 시작된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오전에는 글쓰기를, 오후에는 사진 정리를 한다. 규칙적이지만 강요받지 않는 일상, 그것이 혜민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글쓰기 강좌에서 쓴 단편소설 62세의 출발이 지역 문예지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혜민은 잠시 믿을 수 없었다. 40년 전 대학 시절 이후 처음으로 받는 문학적 인정이었다. 축하해요, 혜민 씨. 진짜 감동적인 작품이었어요. 강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써본 것뿐인데 그게 가장 진솔한 글이에요. 독자들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SNS에 올린 사진들도 반응이 뜨거웠다. 새벽 도시의 모습, 홀로 피어난 들꽃, 비온 후 젖은 아스팔트 위에 가로등 불빛,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팔로워가 1000명을 넘어서자 지역 카페에서 소규모 전시회를 제안해왔다. 정말 하실 거예요? 카페 사장이 물었다. 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즐거웠다. 지난 6개월간 찍은 사진 중 25장을 선별하고 각각의 짧은 글귀를 붙였다. 전시 제목은 두 번째 시작이었다. 전시 오픈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글쓰기 강좌 동기들, 사진 동호회 회원들, 그리고 평소 인사만 나누던 동네 사람들까지. 혜민은 각자의 감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이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거든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혜민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혜민은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통장 잔고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여전히 혼자 끓인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의 전화였다. 아빠, 전시회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맙다. 내 소식은 어떠니? 저도 아빠처럼 제 길을 찾아보려고요. 엄마가 말한 것처럼 집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혜민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아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 같아 뿌듯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본 혜민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밝았다. 62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 그것은 돈이나 안정보다는 존중과 자유로움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니까.